어제는 인간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줘야 할 네. 타이밍이었는데 시장이 낙폭을 또 키우니까 네. 더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뭐 극장에서도 뭐 솔직히 육성으로 욕도 좀 나오고 그런 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역시 주식은 이제 심리 게임이다. 우리가 아무리 차갑게 머리로 주식을 대해도 이런 구간을 극복하는 건 결국에 이제 멘탈, 심리 이런 쪽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 요즘에 공포감이 뭐 클 것이고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 뭐 빈틈을 뭐 비집고 뭘 해보려 그래도 뭐 여지없이 좀 두드려 맞는 이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시 우리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식 투자는 역시 이제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는 그 숙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가 결국에 성패를 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어제 분봉으로 좀 볼게요. 장중 흐름으로. 어제 이제 아침에 또 그 반대매매성 물량으로 뭐 동시호가 좀 흔들렸던 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제는 특징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으로 어제는 좀 반등을 해줄 줄 알았죠. 미국 나스닥이 또 드라마틱한 또 그런 반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시장이 밀리니까 어제는 장중에 토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장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무너져서 공포심에 이제 주식을 장중에 집어던지는 투자자들이 이제 속속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오후장에 접어들 때쯤 되니까 네. 그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문제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이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거는 있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뭐 전염병이나 재난, 전쟁 같은 건 정말로 최악의 극단적인 시나리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가 과연 터질 것이냐 안 터질 것이냐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사실 안 터진다 쪽으로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로 터질 것 같으면 정말 주식 집어던지고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전쟁은 결국엔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시장을 대하면서 이걸 참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만에 하나 정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도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맞을 거니까 정말로 낮은 그 희박한 확률이 지금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반반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전쟁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지금 시장은 그런 쪽의 논리로 우리가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일단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우리 이전에 겪었잖아요. 헝다 이슈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정말 촉발이 돼서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런 이슈가 터졌다. 그때는 정말 주식을 뭐 던지고 그땐 피해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런 어떤 극단적인 이벤트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거지만 정말 전쟁이 날까? 여기까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뭐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국내 증시만 국장만 이게 너무 유독 많이 빠져버리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국내 증시 뭐 국장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그건 이해돼요. 생길까요? 그건 저도 뭐 그때 네. 뭐 말씀드렸지만 이러니까 이제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하자라는 그런 푸념들이 많이 들린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도 이래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럼 또 뭐 근데 또 가상화폐 해야 이렇게 되나? 또 뭐 이렇게 할수 하락이 있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네. 국장보다는 차라리 네. 지금 어차피 같이 빠지는 상황이면은 나는 지금부터 네. 미국 시장에 투자해서 모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네, 같더라고요.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주식을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제가 내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자, 일단 시장은 이런 어떤 장중 토매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토매가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어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투매부터는 이제 받아내는 저가 매수세도 이제 일부 뭐 좀 확인이 되었다. 뭐 이런 정도로 시장을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서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흔들릴 수 있다고는 보는데, 저는 이런 토매가 이제 뭐 나온 이후에는 이제 어김없이 머지않아 이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머지않았다, 거의 다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코스피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800을 하회하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유동성 효과는 확실하게 이제 종료되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과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역시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전의 실마리를 우리가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 이제 내일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 녀석이 등장하는 게 내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 계속 우려감을 주는
FOMC의 결과 역시도 내일 새벽에 일단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은 반등을 할 거라고 봐요. 실제 뭐 금리를 뭐 50bp를 인상하더라도 뭐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 그것까지 다 녹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연준이 이제 지금의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살짝 늦춰주는 뉘앙스만 보인다고 하면 의외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만 좀 참으면 뭐 일단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좀 편하게 제 경험 하나만 좀 이야기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바야흐로 7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종목 종목명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 요맘때였어요. 요때 이제 그 바이오의 어떤 큰 장이 섰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저도 요 바이오 주식으로 상당히 정말 승승장구했고 막 세상이 막 내 것만 같았고 막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어요. 막 제가 막 선택받은 사람 같고 막 그랬었는데, 이러다 이제 어느 순간 사람이 이제 한쪽에 쏠리게 되면 확증 편향이라는 거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실패할 것 같지 않은 막 그런 생각에 이 종목을 제가 정말 최고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머지않아 이 종목이 그새 그냥 뭐 짧은 시간 안에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롭잖아요. 제 판단이 뭐 틀려서도 괴롭고, 또 고점에 사서 뭐 3분의 1 토막이 났다 뭐 이런 것도 막 괴롭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로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이 이제 이슈는 그때 정말 죽도록 괴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추억이 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엔 아무리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로 참패를 해서 정말 여기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드는 시점에서도 정말 오기를 부리고 악으로 깡으로 어떻게든 해내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7년 전에는요. 정말 이때는 건강도 되게 나빠졌어요. 막 간 수치가 막 폭증을 하고 정말 뭐 잠도 안 오고 막 체중이 막 거의 10kg씩 빠지는 막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걸 겪으니까 그 뒤로 제가 바이오 주식을 이제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정말 극한의 고통을 줬던 그런 이제 섹터가 바로 바이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바이오를 굉장히 잘 안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었지만, 중요한 거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경계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도 됩니까? 더 간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이제는 막 거부감이 드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도 한번 큰 실패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주식이 잘 안 되는 거를 지금 뭐 이렇게 항상 뭐 속만상해 하시고 뭐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속만상해 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말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그동안 좀 너무 좀 주식을 가볍게 감으로만 하지는 않았는지, 또 이제 너무 뇌동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이제 재정비의 좀 시간을 요때쯤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은 또 조만간 바닥을 잡고서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또 새로운 모습이 등장할 것이고, 그럴 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시장 반등 나와가지고 이제 기존의 주식들 뭐 그냥 시간은 없으니까 마저 갈게요. 네. 이 주식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 카카오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 같은 주식 이런 거 시장이 정말 다시 이제 무너졌다가 반등 나올 때 이런 녀석이 주도주로 갈 것 같아서 절대 안 그래요. 시장은 한번 무너지고 다시 올라올 때는, 그럴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추억의 종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반등 나와도 이런 종목들 어쩌지 못하시고, 이런 종목들 뭐 계속 이제 마음앓이 하시고 그러다가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저거는 이걸 어쩌지 못하시니까 저걸 또 못 사게 되는 또 그런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내가 그냥 버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로 한번 좀 준비를 하시자고요. 저는 바닥이 조만간 저는 오리라고 보고 있고, 그럼 반등할 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사실 지금 그걸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 저도 사실 겪기 되게 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이골이 나 있어도 지금의 급락 저 역시도 보면요 힘듭니다. 힘들지만 중요한 건 힘들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바닥이 잡혀서 반등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서 반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그거 오늘 도와드릴 테니까 단순한 종목 상담 지금 의미 없어요. 지금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 전체의 문제니까 오늘 제가 이제 계좌 이제 전체를 점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 시간 좀 많이 써서 제가 다 일일이 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포트 점검 신청 많이 해주시면 우리가 한번 머리 맞대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한일사료가 어제 또 그것도 잠깐 네, 말씀드릴게요. 네, 짧게 좀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네. 일단 어제 선절가,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런 종목이, 그러니까 제 종목이 하루 만에 이러한 경우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가지 말씀으로 드릴게요. 일단 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았던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무슨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주인 있는 종목에 괜히 신뢰를 했나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어쨌건 어제 이제 장중에 바로 2,000원 이탈했기 때문에 뭐 이제 가격 전략상으로 손절 처리가 됐지만 어제 간밤에 또 밀가루 가격이 다시 또 급등을 하고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모멘텀은 있어요. 근데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제 전략이 틀어진 건 맞습니다. 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반성을 하고요. 하지만 다시 곡물가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은 작용할 수 있다. 요 점을 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이 대응의 영역을 넘어선 건 사실입니다. 손절이냐 버티냐 이 선택의 고민인 건데 한 시청자분이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맞습니다. 위기는 위기다라고 네. 오픈 명언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차분하게 그래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